수성은 생각보다 훨씬 이상한 행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성을 태양에 너무 가까운 단순한 죽은 암석으로 배웠습니다. 작고 뜨겁고 생명과는 거리가 먼 행성이라는 이미지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틀렸습니다. 수성은 오히려 우리에게 행성의 탄생과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실험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생각보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성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는 관측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수성은 태양 가까이를 너무 빠르게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대부분 태양빛에 파묻혀 있습니다. 실루엣 정도만 겨우 보일 뿐 표면을 길게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성은 작습니다. 달보다 조금 큰 수준이라 멀리서 보면 더더욱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달에는 발을 디디고 금성과 화성에는 탐사선을 보냈는데도 수성은 오랫동안 흐릿한 점에 가까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관측 한계는 수성에 대한 오해를 더 굳혔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우니 그냥 가장 뜨겁고 가장 단순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성은 가장 가까운 행성일 뿐 가장 뜨거운 행성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두꺼운 온실 대기를 가진 금성이 차지합니다.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어서 열을 붙잡지 못하고 낮과 밤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낮은 매우 뜨겁고 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워집니다. 즉, 수성의 핵심은 단순한 고온 행성이 아니라 극단적인 대비가 공존하는 행성이라는 점입니다. 탐사선으로 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수성은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행성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것과 도달하기 쉬운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성은 태양 중력 우물 깊숙한 곳을 매우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 궤도에 맞춰 들어가려면 단순히 앞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를 정교하게 깎아야 합니다. 조금만 계산이 틀어져도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여기에 강한 열과 복사 환경까지 견뎌야 하니 수성 탐사는 태양계 안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항해에 속합니다. 이 난제를 처음 뚫은 임무가 1973년에 출발한 마리너 10입니다. 마리너 10은 바로 수성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성을 스쳐 지나며 중력 도움을 받아 방향과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후 행성 탐사의 표준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매우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덕분에 마리너 10은 수성을 3번 지나가며 인류에게 첫 선명한 근접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수성은 겉으로는 달과 꽤 비슷해 보였습니다. 회색빛 표면에 충돌 분화구가 많았고 전체 인상도 낮고 조용한 암석 천체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수성은 단순한 복사판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조가 칼로리스 분지입니다. 텍사스주보다 클 정도의 거대한 충돌 흔적입니다. 이런 구조만으로도 수성의 과거가 매우 격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서는 따로 있었습니다. 표면 곳곳에서 길고 높은 절벽들이 발견된 겁니다. 달에서는 보기 힘든 종류의 구조였습니다. 이 절벽들은 수성이 내부 냉각과 함께 몸집을 줄여왔다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과가 마르며 표면이 쭈그러드는 것처럼 행성 전체가 수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발견은 자기장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수성을 사실상 죽은 암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행성이라면 지구처럼 살아있는 자기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리너 10은 수성에도 분명한 자기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자기장이 있다는 말은 내부 어딘가에 아직 역동적인 구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자기장은 뜨거운 금속성 유체가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즉, 수성 내부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속 핵이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성은 단순한 뜨거운 돌덩이가 아니라 이해가 덜 된 지구형 행성으로 다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마리너 10이 모든 답을 준 것은 아닙니다. 3번의 비행은 모두 비슷한 조명 조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표면 전체의 절반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극지방은 거의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수성을 흐릿한 점에서 실제 세계로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수수께끼는 훨씬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큰 전환점이 메신저 임무였습니다. 메신저는 2004년에 출발했고 수성 궤도에 들어가기까지 거의 7년이 걸렸습니다. 지구를 한 번 금성을, 2번 수성을, 3번 스쳐 지나며 조금씩 속도를 조정한 끝에 겨우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 긴 우회는 연료를 아끼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성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마침내 수성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성 주위를 오래 돌며 조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몇 년 동안 이어진 관측으로 수성은 처음으로 전체 지도가 완성된 행성이 됐습니다. 메신저가 바꿔놓은 그림은 꽤 극적이었습니다. 먼저 수성 표면에는 오래전 광범위한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넓은 평원들이 굳은 용암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수성은 시작부터 완전히 식어있던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내부는 훨씬 더 뜨겁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성의 자전과 공전은 상식적인 리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성은 태양을 88일에 한 번 돌고 약 59일에 한 번 자전합니다. 이 조합 때문에 수성의 태양일은 인간이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한 지역에서 해가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오기까지는 수성의 2해가 걸릴 정도입니다. 이 리듬은 표면 환경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고
열분포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절벽 자료가 더해지면서 수성의 수축 규모도 다시 계산됐습니다. 지름이 형성 이후 약 14km 가까이 줄었을 가능성까지 제시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깊게 내부가 식어왔다는 뜻입니다. 자기장 그림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메신저는 수성의 자기장이 단순히 약한 자기장이 아니라 북극 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구조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내부 중심에서 살짝 밀려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태양에 너무 가까운 탓에 태양풍이 이 자기장을 계속 잡아당기고 비틀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성이 조용한 정적 상태의 행성이 아니라 태양과 매우 거칠게 상호작용하는 행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수성이 어떻게 이런 자기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핵의 크기입니다. 메신저 자료를 종합하면 수성은 행성 전체 부피의 절반이 넘는 거대한 철 중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안쪽에는 고체 핵이 있고 그 바깥에는 유체 상태의 바깥핵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작은 행성인데도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수성의 형성사에도 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이 많은가? 처음부터 금속 비율이 높았던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충돌이나 다른 과정으로 바깥멘트를 잃어버린 것인지 아직 논쟁이 이어집니다. 즉, 수성의 핵은 단순한 내부 구조 정보가 아니라 태양계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증거입니다. 메신저가 극지방에서 확인한 결과는 더 의외였습니다. 수성의 북극과 남극 근처 깊은 분화구들에는 실제로 얼음이 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에 얼음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뜯어보면 꽤 논리적입니다. 수성은 자전축 기울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의 깊은 분화구 바닥에는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영구음영 지대가 생깁니다. 그 안은 수십억 년 동안 극저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성이나 소행성이 가져온 물이 그곳에 얼음 형태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수성을 다시 한번 재정의했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휘발성 물질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상식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수성은 뜨겁기만 한 행성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조건을 동시에 품고 있는 행성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크고 극지방에는 얼음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엔 충돌 흔적과 용암 평원이 섞여 있고 내부에는 거대한 금속 핵이 살아 있습니다. 이 조합은 수성을 태양계에서 가장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가장 반직관적인 행성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런데 메신저는 수수께끼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몇 개를 더 늘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홀로오라 불리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얕게 움푹 파인 이 구조들은 다른 행성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설명은 휘발성 물질이 빠져나가며 표면이 무너졌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수성은 생각보다 더 많은 휘발성 성분을 품은 채 형성됐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수성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과 위치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열어둡니다. 여기서 수성 연구는 단순한 행성 소개를 넘어 지구의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운 환경에서 지구형 행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연 실험입니다. 물론 지구가 곧 수성처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양이 나이를 먹으며 더 밝아지고 더 커질수록 안쪽 행성들은 극단적인 열과 복사 환경으로 밀려갑니다. 먼 미래에 지구가 겪을 변화를 이해하려면 지금의 수성을 보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수성은 태양계 맨 안쪽에서 이미 그런 극단 조건을 오랫동안 견뎌온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성 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함께 보낸 베피콜롬보는 여러 차례 중력 도움 비행을 거쳐 2026년 11월 수성 궤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메신저가 남긴 질문들을 더 깊게 파고들 예정입니다. 자기장이 왜 북쪽으로 치우쳤는지, 표면에 홀로오는 정확히 무엇인지, 극지얼음과 휘발성 물질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그리고 거대한 철핵이 말해주는 형성사의 퍼즐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수성은 이미 여러 번 우리 예상을 뒤집었기 때문에 다음 답도 상식을 다시 고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성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단순한 뜨거운 돌덩이일까요?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수성은 관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해된 행성입니다. 하지만 탐사가 시작되자 오해의 자리는 거대한 철핵과 자기장과 수축하는 지각과 극지 얼음과 미해결 지질 현상이 차지했습니다. 즉 수성은 지구형 행성의 단순한 끝점이 아니라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은 독립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행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